이런 실험실 기반의 기술 창업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정말 이 험난한 길들을 헤쳐나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더 큰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동서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김호진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은 램프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실험실 기술의 이제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험실 기술이라고 하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을 어떻게 보면 제품화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에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진출을 해야겠죠. 보통 대학원 박사까지 받게 되면 대학으로 가거나 아니면 연구를 더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으로 가거나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던 연구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걸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논문을 쓰고 특허를 쓰는데 만족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걸 내가 제품화해서 시장에 내놓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대학 교수로 가는 것과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창업을 선택했어요. 제가 직접 창업을 했다기보다 저랑 같이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께서 창업을 한 스타트업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이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들을 좀 이어나갔는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미세일체칩, 레버너칩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학 실험실이나 연구소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모든 태스크들을 칩보다 작은 공간에 통합시켜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든 제가 원할 때 그 실험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컨셉입니다. 저는 기계공학 엔지니어지만 이 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혈액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그 혈액 속에 있는 특정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제품을 상용화해서 실제 매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학의 실험실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들은 상용화까지 가는데 1000개 중에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개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걸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있고 사용처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혈액 속에서 벽혈구 세포만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케일에서는 1001개 중에 하나만 저희가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질병을 동시에 여러 개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집에서 이제 측정하는 간의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동시에 저희가 한두 가지 질병밖에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그 당시에 현재 유행하는 다양한 질환들을 조합을 해서 동일한 비용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험실 기반의 기술 창업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전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스타트업.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시장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 대비 정말 이 제품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어필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길이죠. 또 다른 전략은 원천 기술을 이전하는 겁니다. 잘 갖추어져 있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서 제품화하는 데까지 제가 계속 도움을 주는 겁니다.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개발 취지에 맞게
이 제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특히 실험실 기술 같은 경우는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인건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투자금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마케팅, 네트워킹에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포션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원천 기술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에 생각보다 크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도 이미 기존의 시장을 잘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다만 제가 원래 의도했던 제품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전략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정말 이 험난한 길들을 헤쳐나가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것보다는 더 큰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 팬데믹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실험실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을 누군가는 창업을 해서 제품화를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